용가라데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용감한 남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오늘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윤석열 직접 참여하는 것 같고 김용현 전 장관 등 증인 신문이 이제 있는데 윤석열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가능할지 그리고 효과적일지 이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일단 가능하죠. 가능은 그러니까 하죠.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 절차 상에는 피고인도 직접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피소추인인 윤석열이 증인인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해서 직접 물어볼 수 있고요. 제가 예상해 보면 아마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볼 것이다. 성격상. 와. 네. 성격상 뭐 차기환 변호사나 거기에 있는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반대 신문을 하다가 성에 앉혀서 본인이 직접 개입해서 물어보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김용현 전 장관이 과연 윤석열의 어떤 의도대로 대답을 해줄 거냐. 저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쿠데타가 실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쿠데타의 수계 윤석열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이 구도인데 네.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의 내란 수계 김용현 그리고 부하 내동자 윤석열 예. 이 구도를 만들고 싶은 게 윤석열 측의 의도인데 네. 김용현 전 장관이 그걸 다 뒤집었을까요? 과연? 또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뭔가 하나씩 조금 진술들이나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윤석열 측하고. 그걸 봤을 때는 직접 나와서 굳이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용현 전 장관이 만에 하나 제가 다 했습니다. 네. 해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더 문제죠. 사실은. 대통령은 완전 허수아비였다는 허수아비고. 얘기인데 네. 뭐 이른바 바보 전략 뭐 이런 건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국방부 장관이 뭐 해서 뭐 읽으라고 그래서 읽었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문은 본인이 직접 했으니까 그거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하라고 해서 했다라는 정도 수준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과연 그게 통할까? 그리고 이미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명령을 그때 수행했던 군인들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를 어제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뭐 재차 다시 또 진술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사령관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납득이 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보 전략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들었을 때 최소한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도 안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상황상 무리죠. 네. 왜냐하면 일단 동선이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벙커에 직접 간 것도 있고 거기서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닌데 그리고 그 계엄군의 뭐 주요 사령관들도 그렇습니다만 국무위원들은 또 어떡할 거예요? 일단 최상목 대행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본인이 받았다. 쪽지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국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만 그 다 끌어내라고 잡아들이라고 해서 적다가 미쳤구나 그래서 관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자 진술들이 모두 동일한 취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혼자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제가 했지. 뭐 이런 전략인데 상황상도 맞지 않고 다른 증거들 하고도 맞지 않죠. 그러면 지난번 3차 변론 기일날 직접 답변하는 모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질문지 2개에 뭐 아주 중요한 가장 쟁점인 질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도 좀 적극적으로 답변하거나 아니면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김용현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말싸움이나 이런 게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둘 다 그렇거든요. 아예 둘 다 강해요. 뭐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 네. 스타일상. 네.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와, 어쩌면 지금 이번 4차 변론길이 아주 볼만하다고 얘기 되나요? 어떤 그런 면에서는 게- 일종의 네.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금 채택된 다른 증인들은 네. 대부분 입장이 명확해요. 네. 뭐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령관들, 사령관들. 특전사령관, 예, 예, 예.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명확한데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은 사실은 그 변호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졌을 뿐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변호인들이 본인의 의견을 섞어서 얘기하는 건지 예. 아니면 정말 100% 순수하게 그 의뢰인인 김용현의 입장을 전달한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입장 확인이 아직 안 됐단 말이죠. 야, 정말 진짜 오늘 현재 심판기일 보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게 다 보일 것 같아요. 1차 첫 번째 증인으로 김용현을 하자고 윤석열 측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나마 믿고 있는 거죠. 다른 그 관련자들은 입장 확인이 어느 정도는 된 거고 예. 김용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나한테 유리한 얘기를 좀 해주지 네. 않을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와서 이 사람이 답을 잘해주면 좀 풀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야, 윤석열 직접 질문하는 거, 김용현이 답변하는 거. 근데 예. 참 그 화요일 날도 그랬습니다만 네. 뭐 원래 바닥이었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신분상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직무만 정지됐을 뿐이죠. 뭐 권위나 이런 거는 정말 뭐 형편없죠. 이제 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라이브로 중계되지는 않지만 심판기일에서 하는 얘기 같은 게 녹화 영상으로 제공이 되잖아요. 점점 자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비춰지는 모습이. 아마 그 질문 제가 좀 드려볼라 했는데 꾸미고 오긴 했습니다. 화장도 뭐 했던 것 같고 머리도 좀 하고 뭐 넥타이도 그렇고 이제 정장 차려 왔는데 답변하는 거는 사실은 좀 저는 좀 아니면 지지자들이 그걸 보고 뭐 모양새는 괜찮지만 답변은 보고 또 지지하거나 더 수긍을 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네. 도대체 대통령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일단 그러니까 결정적인 부분은 부인을 하는데 그 부인이 그 상황상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쟁점은 포고령, 특히 포고령 1호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줬대는 쪽지의 특히 비상입법기구. 맞습니다. 이거는 뭐 똑 떨어지는 내란의 증거잖아요. 더 칼 것도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 두 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그냥 이건 내란이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는 포고령 1호는 뭐 김용현이 어디서 베껴왔는데 나는 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쪽지는 나는 모른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상황상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디서 베껴요. 그 베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고령 1호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이 있던 과거에 작성했던 포고령을 그대로 베껴왔다. 저 바보 같은 국방부 장관이 이런 취지인데 그걸 베꼈을 수가 없는 게 그 시절엔 지방의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방의회도 나오거든요. 이번 포고령에. 지방의회는 4공화국, 5공화국 때는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DJ 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한 거지. 그때 부활한 거죠. 부활한 거죠. 사실은 60년대에 잠깐 2공화국 있다가 그때쯤에 있다가 잠깐 있다가 부활한 거라 정작 국회 해상권이 규정되어 있던 시절에는 지방의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포고령에도 국회를 비롯해서 일체 정치활동 금지는 한 적이 없어요. 포고령에. 한 번도 없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그게. 베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리저리 피해 가려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신문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어떤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네.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민의힘도 좀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헌법재판소를 뭐 비판을 하려고 했던 건지 몰라도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조문 얘기를 모친상 조문 얘기를 하면서 부조 뭐 금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네. 딱 그 유튜버 수준이에요. 아무 말 대잔치잖아요. 예. 그냥 던져보고 그거 아니다 그래. 너 조문 간 적 없다. 부의금도 낸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박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봤다는 누가 있고 그렇게 돼야죠. 네. 아니면 원래 같으면 부의금을 뭐 낸 게 어디 뭐 보통 부의금 나중에 정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조문객들 명단이나 네네. 뭐 그 사본이라도 내놓던지 네. 아니면 봤다는 사람이라도 그 언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요. 던져놓고 아닌데 그러니까 뭐 아니면 말고 아님 말고. 야. 딱 그냥 유튜브 수준이에요. 아무 책임도 와. 지지 않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 전략을 세워놓고 하나 둘씩 실행하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헌재 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네. 한 명 한 명씩 자꾸 이제 일종의 신빙성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벌써 했습니다. 한번.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예. 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이재명하고 친하다. 아니 친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데 뭐. 그 친하면 뭐 안 됩니까? 친할 수도 있는 거지. 법조인끼리.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둘이 친하다면서요? 둘이 엄청 친하죠. 중앙대학교 그 뭐 형 동생 했다면서요? 그 같은 고시반 출신에다가 거기가 사법연수원도 한 기수 차이죠. 예, 맞습니다. 권성동 17기, 예. 이재명 대표 18기니까 예. 같이 그 숙식을 같이 하던 사이잖아요. 그러면 그 더 친하잖아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친한 거로 따지면 훨씬 더 친하지. 그렇게 따지면 권성동이 그럼 민주당의 간첩이나 엑스맨이에요? 아니, 그런 기준으로 하면? 이런 주장을 참. 근데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 거예요. 예.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든 해서 8명 중에 2명 이상을 2명 이상을 빼는 전략인데 예. 그 합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계선 한번 시비 걸었고 네. 문영배 한번 또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 그다음 이미선 재판관 또 시비 걸 거고 그렇게 해서 3명을 빼면 8명 중에 3명이 빠지면 5명이면 아예 안 돼요. 이거는 네. 그런 전략이긴 한데 먹혀들 것 같진 않아요. 또 한 명의 지금 재판관 마흔혁 재판관 아직까지 임명이 되지 않았고요. 뭐 권한쟁의 의원식 의장이 했기 때문에 변론을 했습니다. 뭐 22일 날 지금 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헌재에서? 그러면 마흔혁 재판관이 이제 자동 임명이 되고 같이 이제 이번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9명이 다 구성이 되는 그러면 거네요. 이제 이른바 완전체로 합의를 할 때는 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9명이 다 참석하게 되겠죠. 결국은 헌법재판소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기서 좀 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온 다음에도 예. 그 불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불복할 방법은 없는데 네. 선동을 하겠지. 이른바 좌파 사법 카르텔의 최정점에 헌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서 불복을 계속 하겠죠. 그런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계속 시비 거는 거죠. 보시는 거군요. 근데 진짜 공당의 행위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 맞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저기 유튜버 얘기하셨는데 뭐 유튜버들도 최소한 확인할 건 확인하고 잘못했으면 그렇죠. 사과도 하죠. 모든 유튜버가 그렇다는 아닌 거고 좀 이 수준 낮은 일부 유튜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정치
일당입니다. 집권 여당이고 아주 큰 정당이고 이 공당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의문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되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면 과연 국민의힘 정당의 미래에 이게 도움이 될지 지도부의 행동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국힘의 뭐 중진 정치인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하. 뭐냐 도대체. 예. 했더니 답변이 야 여론조사 잘 나오잖아. 아, 그걸 지금 많이 믿고 있다 이 말이네요. 믿고 있더라고요. 여론조사 잘 나오잖아. 그게 예.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을 포함한 국힘이 처음부터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8년 전과는 다른 흐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8년 전 탄핵과는 최대한 버텨주니까 지지세가 모이잖아. 응?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그 일단 대선은 네. 뭐 국회의원 지방 선거 같은 거는 선거구별로 다 틀릴 수가 있으니 그거는 일부 선거구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선은 전국의 모든 유권자가 다 참여하는 선거인데 네. 이 결국엔 이른바 중도표를 더 가져와야 이기는 건데 그 말이 되냐 그게. 어? 그 일시적으로 이른바 결집 효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를 믿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뭐 말이 잘 안 통해서 길게 통화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판단하고들 있구나라는 걸 확인만 하고 오래 통화는 안 했는데 예. 고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여론조사가 실제로 지금 하나가 아닙니다. 거의 많은 수의 여론조사가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도 있고요. 높은 게 더 많거든요. 예. 고무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가표집됐다고 보는 게 맞지 그렇죠. 않나요? 아니 그 이른바 지난주 수요일 날 네. 체포가 되면서 사실상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른바 그런 용어를 가끔 사용을 했는데 네. 이 적대적 공생관계인 게 여론조사에서 한번 드러나는 거죠. 적대 공생관계였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나가는 방식이 다 기록에 남을 거예요. 이 정당의 행동들이 앞으로 좀 봐야 되는데 윤석열로 다시 돌아가면 현재는 오늘도 나간다고 하거든요. 변론에 참석을 하는데 공수처 수사는 아예 안 받습니다. 뭐 구인도 안 되고 현장 조사도 안 되는 것 같고 윤석열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의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수처의 수사권은 없다 하면서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겠죠. 네. 결국에는 형사 판결이 나와도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초창기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그리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은 없다. 뭐 이 입장을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형국이라 공수처에서 벌어질 일체 수사는 나 안 받겠다 이 전략이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한 건 없어요, 사실.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도 사실 경찰이 다 해준 거지. 1차 때 본인들 했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경찰이 다 차려준 밥상도 한 번은 엎어서 못 먹고 차는 것 같고 두 번째 차려준 밥상에 이제 그냥 숟가락 들고 뜬 거밖에는 없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수처라는 기관이 과연 필요하냐? 저는 공수처의 입법을 갖고 이제 당시 여야에서 한참 논쟁을 할 때 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공직자의 어떤 부패 스캔들이나 어떤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공수처라는 기관에서 수사할 정도의 사건이면 분명히 특검에 대한 요구가 나올 거다. 특검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엔 특검 가서 해결해야지. 지금도 되는데 상황이 좀 비슷하네요. 예. 공수처라는 중간 단계를 만들어서 괜히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 낭비할 필요 있냐. 특검으로 바로 가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는 필요 없는 기관을 쓸데없이 만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생각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공수처라는 기관이 생긴 다음에 여태까지 수사 성과를 보여준 게 없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조희연 교육감 맞나요? 한 명 기소도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검찰이 했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1호 사건으로 구속 1호 사건이 윤석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소한 1호 사건은 김영준 전 검사에 대한 그렇죠. 이미 네. 다 검찰이 다 했던 네. 확정 판결까지 났던 사건 다시 사건 기록에서 뭐 하나를 끄집어 내갖고 기소하면서 1호로 기소한 사건인데 결국에 무죄 났어요. 예. 그래서 1년에 예산 200억 쓰면서 5건 처리한다고 하면 이런 기관을 둘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무능한 겁니까? 이 무능해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보면 뭐 앞에 건들도 그렇지만 지금 보면 체포 집행 과정도 그랬고 좀 구속된 것 그 이후에 강제 구인 자체도 못 하고 뭐 병원 가는 거 이런 정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구성 자체가 대단히 취약하죠.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는 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게 선발하잖아요. 일종의 특채 비슷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기 3년이고 뭐 연장은 물론 검사의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처장은 3년입니다. 예. 공수처는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과천에. 그러니까 어디 인사 이동으로 전국을 떠돌면서 근무할 필요도 없고 직장 치고는 좋고 연봉도 공무원 치고는 아주 높은 고연봉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3년 어쩌면 한 번 더 6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는데 이른바 평생 직장은 아니다 이거죠. 사회생활 아니면 첫 직장을 여기서 시작해서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그냥 여기서 끝까지 공수처장까지 할 거야.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어쨌든 3년 임기제라 야 미제 좀 처리하라고 미제 좀 띄라고 그렇게 쪼아도 말을 안 듣는데. 왜냐하면 검찰은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지방 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1년 한 달 단위로 사건 다 월말 되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뭐 일에 뭐 공소 제기하든 불기소하든 사건 처리를 다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여기는 일단 전근이 없으니까 뭐 일 안 하고 놀아도 어디 딴 데로 보낼 때도 없어. 참 딜레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인력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말한 어떤 상황도 있고 결국은 사건 자체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속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조사를 해서 공소 제기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검찰에 빨리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주장이 좀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상황이면 넘기는 게 맞죠. 차라리 지금 조사가 안 되는데 뭐 어차피 지난주 수요일 날 체포가 돼서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목요일이니까 일주일이 더 지났잖아요. 그렇죠.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처음에 서명 날인 거부했던 피신, 그러니까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그거 하나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관련자 조사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뭐 예컨대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등등 고발돼 있고 전혀 하는 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건은 윤석열, 이상민 두 사람은 공수처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출석 불응에 진술 거부에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이라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를.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나는 이런 수사기관은 처음 봐요. 진짜로. 근데 한편으로는 검찰의 뭐 시간상으로 28일 또 그 전에 갈 수도 있다 사건. 어차피 압수수색도 안 됩니다. 압수수색도 안 되고 이상민 장관도 어제 보니까 그냥 증언 거부 다 하더라고. 뭐 사건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면 공수처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빨리 보내야 되는데 사건 자체를 검찰 믿을 수 있냐? 왜냐하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그때 발령하면서 조금 검찰 아직까지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발령은 저도 조금 갸우뚱해요. 도대체 뭐지 이유가? 근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적절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사건을 신병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소위 이거를 봐주거나 말아먹을 거냐. 그렇게는 못하죠. 하긴 어렵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검찰이. 왜냐하면 이미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이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는 잘해요. 우리가 뭐 살권수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어떤 검찰로서 어떤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건 다 비슷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어가는 권력을 더 죽이거나 완전 죽이는 거는 검찰이 최전문가가. 그건 항상 잘해왔죠. 근데 살아있는 권력은 옛날에는 수사를 한 적은 있어요. 그렇죠. 성공한 적도 꽤 많고 뭐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 구속하고 뭐 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 구속할 때는 잘 한 거죠. 하지만 잘 안 됐던 경우도 많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저건 말아먹은 거지. 까놓고 얘기해서 그건 그 검찰 간부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조직을 생각하고 후배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안 그랬어야 되는데 오로지 본인의 영달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중앙검사장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 딱 한 단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검찰총장 총장 딱 한 단계 남은 건데 그거는 요 정부 임기 내일 줄 알았지. 왜냐하면 이렇게 탄핵될 줄 몰랐으니까. 그건 뭐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똑같이 행동했으니까. 그렇죠. 중앙검사장 할 때만 해도 얼마나 충성을 다했어요. 다 할 것처럼 하다가 사실 총장 되고 나서 확 돌변했지. 자, 그러면 검찰에 만약 사건이 넘어가고 윤석열 거기 조사받는다면 뭔가 색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게 좀 예상됩니까? 일단은 응할 수 있어요? 조사에 제대로?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불분명해요. 사실은 한 번 정도는 나갈 겁니다. 한 번은 나갈 것이다. 분위기 보려고. 어떻게 나오나. 얘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나. 한 번 정도는 나갈 수 있다고. 근데 거기서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러면 나 안 해. 이거 안 해. 또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압박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그 공소장들 김용현이나 뭐 사령관들 공소장들 또 경찰 관련 공소장 보니까 조사는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공장을 참 다 읽어봤거든요. 80페이지 정도, 90페이지 정도 되던데 참 꼼꼼하게 그 공소장이라는 건 뭐냐면 조사했던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요런 어떤 패턴대로라면 윤석열 조사하는 것도 사실은 뭐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소 제기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단계에서도 공소 제기가 문제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공범의 지금 아직 그 놓쳤던 부분. 가담자 중에 지금 보면 내각의 사람들하고 비서관들이 전혀 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 부분 지금 그게 구멍이 나 있는 전혀 거죠. 없습니다. 지금 잡혀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빠짐없이. 근데 구속기간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 구속 수사에서 그게 안 드러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기소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기소 이후에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밖에는 없죠. 더 이상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못 받으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검찰 내지는
언젠가는 출범할지 모르는 특검의 영역이 되겠죠. 자, 특검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특검 이제 무용하다. 검찰이 다 했는데 뭐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특검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전망 좀 해주십시오.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또 최상목 대행이 좀 거부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번 네. 수사는 그렇게 썩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수사는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일단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네. 어디서 수사를 할 거냐를 놓고 혼선이 있었고 계속 그랬죠. 예. 그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벌어진 일에 비해서 이 정도 중요 사안이면 정말 최대한의 수사력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쫙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그러질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주춤주춤하고 뭐 수사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 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 다시 봤을 한번 때는, 총정리해야 될 아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총정리. 예. 또 법적으로 또 흠결을 메꿀 수 있잖아요. 특검법이. 아니 그러니까 통과가 뭐 되면. 수사권이 없다고 자꾸 예. 시비 거니 그 특검은 법률로서 통과돼 갖고 이 사건 수사를 법률에 명확하게 지정해 놓은 기관이니까 네. 특검 수사는 적어도 수사권의 문제는 생길 수가 없잖아요. 해결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말했던 그 비서관들 그리고 내각의 어떤 장관들이나 국무위원들 그 조사 못했던 부분도 특검이 좀 메꿀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데 네. 참 보면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한다 그러면서 네. 법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 흠결들이 지금 네. 이 문제로 드러나는 것 그거 같아요.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사실은 일선 사건 수사에서는 이미 그 폐해가 몇 년째 누적이 돼 있습니다. 네, 형사 사건 끝나질 않아요. 맞습니다. 네. 경찰하고 검찰 간에 핑퐁을 쳐요. 이 서로. 신청 뭐 보안 수사 뭐 저 아니, 알고 있죠. 예. 고소장 하나 내놓으면 네. 2년 3년은 그냥 지나가요. 네. 옛날 같지 않아서 수사가 완전히 늘어지고 최종적인 책임자가 없어진 상황인데 그거는 정말 그 실무를 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그렇죠. 절감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죠. 이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군요. 어? 자, 마지막으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또 행사한다면 그게 재표결을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행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예. 그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번 특검 정도는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없는데 예. 그래도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여권의 요구대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언젠가는 총정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되니까. 이걸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아하. 이게 참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제 개인적 생각인데 절연을 하고 언제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지금 내란죄로 유죄 선고 받을 때까지 탄핵될 때까지 저런다는 건데 저렇게 했을 때는 그 정당이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 드는데 출당을 하든 뭐 제명을 하든 대통령하고 절연을 언제든지 해야 되는데 왜 못 그러니까 하고 있네요. 바뀔 수 있는 국민의힘 지금 태도가 바뀔 네.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이 탄핵이 결정되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바뀔 것이다. 그 후보는 지금과는 입장이 다르죠. 일단 자기가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특검이 됐던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매듭은 지어야 한다는 거를 반대하고 출마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특검매가 탄핵이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되고 내란죄가 유죄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찬성하고 어떻게 출마를 합니까? 그렇죠. 예, 근데 출마를 못 하겠죠. 시기적으로는 타이밍은 놓친 수사죠. 그 벌써 몇 달 후인데 지금으로부터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래저래 다뤄야 될 게 많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하여튼 오늘 좀 변론길 요거 탄핵 심판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입니다만 네.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재미는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